어딘지 모르게 황량하게 보이는 이곳. 하지만 과거 이곳은 대한민국을 이끌던 검은 황금의 땅이었습니다. 격동의 역사를 견뎌낸 뒤 모두가 불철주야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향해 달려가던 시절, 그 선봉에는 깊은 땅속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을 향해 내려가던 이들, 광부들과 탄광도시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깊은 땅속에서 채굴한 석탄은 우리의 산업 및 경제 발전에 있어 핵심 에너지원이 되었고, 탄광도시와 광부들의 희생은 세계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석탄의 시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지역사회는 붕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중추로서 경제 발전을 이끌던 탄광과 석탄 산업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서조차 그 빛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백과 삼척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태백은 미래자원, 삼척은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산학협력단지가 조성됩니다. 탄광은 다 문을 닫았지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첨단 산업 도시로 지금 발돋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이겨내고 아침을 여는 여명과 같은 광산 마을 희망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한적함을 넘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함마저 느껴지는 이곳. 마지막으로 문을 닫은 구경탄광 도계광업소. 조금 착잡하면서도 좀 많이 섭섭했던 것 같아요. 지역으로 봤을 때는 아마 경기 침체라든지 이게 아마 현실로 다가왔을 것 같고, 또 젊은 사람들은 여기를 아마 도계를 많이 떠났고 또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아직도 남아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광산은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갱도 안으로 보이는 희미한 불빛. 아직 도계광업소를 지키고 있는 광부들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문을 닫아도 꼭 필요한 필수 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남아있는 인원이 갱도 보수, 유지 보수, 그다음에 이제 그 폐수 위로 올리는 거, 그런 인원이 지금 꼭 필요해서 지금 그 인원이 작업하고 있어요. 청춘을 바친 광산이 문을 닫고 나니 예전 추억이 문득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광산이라는 것은 좀 생소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사람들이 왔다가 진짜 막장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왔을 때는 사실 좀 겁도 나고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접하지 않은 직종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그 집에서도 또 가족들도 걱정도 좀 하고, 그렇게 현재가 벌써 14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6월 30일부로 이제 도계광업소가 이제 문을 닫다 보니까 좀 동료들도 지금 많이 떠났고, 지금 남아있는 동료는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러나 폐광이 마음 시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힘든 게 뭐냐면 그동안에 같이 했던 동료들하고 다 떨어졌죠. 다 떠나고 그분들이 어디 다 자기가 갈 곳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만 지금 몇몇 안 돼요. 그 남아있는 분들만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안정적으로 지역을 갖고 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언젠가는 또 저희들이 또 여기 이곳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폐광이 되며 많은 이들이 떠났지만 남아있는 이들은 깊고 어두운 땅 속에서 우리의 경지를 이끌던 그 눈부신 날들을 아직 기억합니다. 광산 생활은 한 20년 했어.
우리 처음에 내가 돌아가지고는 일하는 게 좀 힘들었지. 공휴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안 났어. 그때 당시에는 우리 광부 생활할 적에는 진짜 힘들었다고. 그들의 고된 하루는 산업화를 떠받치는 주춧돌이었습니다. (1960년대) 광부들이 채굴한 석탄은 대한민국 산업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해방 전후는 우리나라의 석탄 생산이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60년대 이제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에너지 자원은 석탄밖에 없다 보니까 석탄에 대한 생산을 굉장히 많이 늘리게 되었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60년대부터 우리나라 석탄 산업이 호황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7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이 나면서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또 석탄이 굉장히 중시되는, 그래서 60년대부터 70년대, 그래서 8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석탄 산업이 굉장히 큰 성장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연간 약 16만 톤에 불과했던 석탄 생산량은 1980년대에는 2,400만 톤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먹고 자고 일 나가고 먹고 자고는 일 나가고 한 달에 한 번 놀고 두 번 놀았으니까는 뭘 저 생활하는 게 한 번씩 이렇게 공휴가 나면 그날이 이제 생일 잔치야. 한 달에 한 번 나고 두 번 놀았으니까 한 달 돈 들어오는 게 10톤 추럭을 한 추럭 정도는 소비가 돼서, 그래 광업소가 여기 한 20-30개 됐거든.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탄이 우리나라 탄이 그래서 전부 다 됐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뭐 만복이라 그래가지고 그 개가 10,000원짜리 물고 댕긴다는 시절이 그래서 소문이 그렇게 난 거고. 60년대 우리나라 탄광 산업이 전체 우리나라 GDP의 1% 정도를 차지했던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GDP에서 농업이 한 1.8%니까 그 당시에 60년대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1%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석탄 산업이 고용에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1970년대 136개에 불과했던 탄광은 1980년대 중반에는 360개가 넘게 운영될 정도로 광산 산업은 호황을 맞이했는데요. 광산 산업이 전성기를 맞이한 덕분에 탄광은 전국적으로 증가했고, 이로 인해 국가 경제에 또 다른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탄광이 늘어나며 1960년대 3만여 명에 불과했던 광부들은 1980년대에는 7만여 명에 육박하며 산업의 역군으로 자리매김했고, 이러한 광부들의 일자리였던 광산 도시들은 다른 어떤 곳보다 사람과 생기, 활력이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엄청났어요. 뭐 사람이 그냥 비켜서기 힘들게 있었는데 요새는 없어. 옛날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서울 대구 가려 하면 밤에 잠도 안 자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 광산이 잘 돌아가가지고 하루에도 예를 들어 가구가 하루에 신혼부부 가구가 보통 4조, 5조씩만 나갔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뭐 한 700만, 800만씩 팔았어요. 인구가 4만 명 될 때. 조그만 기업체부터 해가지고 한 20개 정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큰 게 대한석탄공사. 탄광과 광부들의 영향은 국내 산업에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1달러 지폐 한 장이라도 절실했던 1960년대. 그들은 외화벌이의 선봉에 서기도 했습니다. 파덕 광부들은 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0월 말까지 독일에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1963년부터 1977년까지 독일에 파견된 7,936명의 광부들은 머나먼 낯선 땅에서 고된 노동과 외로움을 견디며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수직 1000m, 수평 1000m 걸어가요. 전기가 폭발할 수도 있고 가스도
또 캄캄하니까 천장이 무너지고 사고 많이 납니다. 거기서 열심히 딸내를 한국으로 보냈어요. 먹을 것도 아끼고 나는 거기서 맥주 한 잔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돈 벌어야 되니까 외화를 벌기 위해서 독일에 간 목적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참고 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낸 그 조그만한 외화가 결국은 란강 기적이 한강 기적을 만들었고 지금은 원조를 그때는 받던 나라가 지금 원조를 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점은 지금도 저는 참 내가 독일 가서 잘했다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파독 광부들의 임금은 초기 600마르크 약 160달러 정도에 해당했는데요. 이 금액은 당시 한국 직장인 월급의 약 7, 8배에 해당하는 큰 액수였습니다. 때문에 파독 광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물론 한국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파견된 광부들이 벌어들인 외화 달러, 당시에 60년대 우리나라 외환 수출에 에게 한 2%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근대화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머나먼 이국에서 고된 노동과 외로움을 견뎌낸 광부들의 희생은 경제 발전의 밑바탕, 그 의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국내외 모두에서 산업을 이끌던 광부와 탄광의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석탄 산업의 설 자리가 점차 줄어들게 된 것이죠. 석유를 비롯한 다른 에너지원의 비율이 늘어나며 1989년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작됐고 대한민국 경제의 선봉에 섰던 석탄 산업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며 암흑기를 맞이했습니다. 1988년 강원도에만 167개였던 탄광은 1995년 8개로 급감했고 이에 따라 생산량 또한 1988년 2,400만 톤에서 2000년 414만 톤 정도로 6분의 1 수준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마지막 국영 탄광인 독일 광업소가 문을 닫으며 대한민국 경제에 불을 밝히던 광부들과 탄광은 그렇게 하나 둘 사라져갔습니다. 마지막 국영 탄광이 있던 삼척시 도계읍. 하루에도 몇 번씩 수많은 광부들이 갱도로 들어가던 이곳은 이제 쓸쓸한 흔적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쓸쓸함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문을 닫으면 뭐 연세가 있는 분들은 몰라도 젊은 층에 있는 분들은 자기 일자리가 잃게 되는 거고 내가 이곳에서 다른 취업을 못하면 떠나야 되잖아.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죠. 진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도 그렇고 상권도 그렇고 거의 뭐 붕괴된다고 봐야죠. 지금 이러면 앞으로는 더 하다고 봐야죠. 왜냐면 사람은 내가 일할 곳이 없으면 떠나야지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때 광부들의 발걸음과 퇴근 후 그들을 맞이하던 가족들로 왁자지껄했던 거리에는 이제 한 걸음의 발소리조차 쉽게 들리지 않는데요. 실제 1980년대 후반 44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던 광산 지역의 인구는 2024년 17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둘 광부들이 떠나가자 광산 지역 곳곳에 넘치던 활기와 생기도 함께 떠났고 이제는 그 자리를 쓸쓸함과 외로움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빈집이라 이게 장사하는 집은 이게
한 5집이나 그래밖에 안 돼. 장사하는 사람. 댕기 보시면 알지만 길거리 손님 댕기 사람이 없잖아요. 그 이 정도 옛날은 여기서 막 내일 모레 장날인데 4일 9일 장날인데 옛날 같으면 여기서 막 밀려 댕겼단 말이야 장에. 근데 지금 뭐 장 보러 온 사람이 거의 없는데 뭐 하나 뚜금 있는데요 뭐. 그런데 뭐 물건 내놔봐요 팔립니까? 그렇게 안 팔립니다. 폐광은 그렇게 광부들과 마을 사람들은 물론 지역 전체의 모습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문을 닫은 어두운 탄광처럼 모든 희망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강원도의 탄광 지역처럼 독일 탄광 산업의 중심지였던 도시 보훔. 독일 산업 역사의 심장부였던 루르 지역에 위치한 이곳은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석탄 채굴과 철강 산업의 발달로 크게 성장한 검은 황금, 석탄이 만들어낸 산업 도시였습니다. 또 우리의 파도 광부들이 파견됐던 도시이기도 해서 우리와도 인연이 깊은 도시였는데요. (1970년대) 이후 주요 에너지원이 석탄에서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며 보훔 또한 석탄 산업이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Also der Umstand, dass in Bochum die Zechen geschlossen worden sind, war eine unmittelbare Folge einer wirtschaftlichen Krise. Nämlich, weil Kohle in der Menge, wie sie vorher produziert worden ist, in der Menge nicht mehr gebraucht worden ist. Das war der wesentliche Grund, warum man in Bochum die Zechen geschlossen hat. 보훔 또한 주요 산업인 탄광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드는 1970년대부터 탄광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이는 극심한 경제 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나타나며 지역 경제를 황폐하게 만들었는데요. 독일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한 걸까요? Dass man versucht hat, auch neue Industrien anzusiedeln. Und ein ganz wichtiger Faktor war die Automobilindustrie. Man hat auf einem großen Zechengelände, einer der großen Zechen, hat man sehr schnell, ist die Firma Opel, hat das Gelände übernommen und hat da dann eine große Fabrik für Automobile aufgemacht. Und auch da sind natürlich relativ viele Bergleute dann in neue Jobs gekommen. Zunächst mal muss man sagen, dass der Bergbau selber hat entsprechende Verbände, Vereinigungen gehabt, die sich auch immer stark auf einer nationalen Ebene darum bemüht haben, diesen Strukturwandel als solches zu ermöglichen. 폐광 이후 산업 기반을 다른 분야로 전환하기 위해 장기적인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이는 새로운 보험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Also wenn der Bergbau aufgelassen ist oder beziehungsweise wenn der Bergbau beendet ist, dann muss man eine Nachsorge in diesen Regionen treiben. Und damit beschäftigt sich im hohen Maße das Forschungszentrum Nachbergbau. 보험은 이제 석탄을 생산해내던 검은 도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문화, 교육,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탄 광업소 폐광으로 지역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았던 태백과 삼척이 이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태백과 삼척 폐광 지역 경제진흥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탄광은 다 문을 닫았지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첨단 산업 도시로 지금 발돋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백은 청정 메탄올 또 핵심 광물 산업단지로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삼척은 중입자 가속기를 새로 유치를 해서 이런 첨단 의료 산업 도시로 거듭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은 석탄으로 대한민국의 빛과 온기를 전해주던 태백과 삼척은 이제 새로운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 석탄 광업소가 즐비했던 것처럼 이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이 확장이 돼서 석탄 산업에서 청정 에너지 도시로에 전환되는 태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970, 80년대 대한민국 석탄 생산량의 약 30%를 담당할 정도로 석탄 산업의 중심지였던 태백. 태백시는 석탄 도시에서 무탄소 청정 에너지 도시로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총 1조 원 규모의 청정 에너지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태백 경제 개발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백은 새로운 에너지 도시로서의 꿈을 위해 4가지 핵심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을 중심으로 핵심 광물 산업단지, 그리고 근로자 주택단지에 이르는 미래자원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정 메탄올이란 무엇일까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메탄올은 아주 다양한 종류의 원료로부터 만듭니다. 그런데 청정 메탄올은 재생에너지로부터 만든 전기를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만든 수소와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거기에서 나온 탄소로 만들기 때문에 메탄올을 만들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기에 이산화탄소를 남기지 않는 탄소 중립 연료로서 청정한 연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정 메탄올은 어떤 분야에 활용되고 있을까요? 청정 메탄올은 아주 많은 산업 분야에 활용이 예상이 되고요.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이동하는 데 쓰는 에너지 이송물질로서 메탄올이 다루기도 쉽고 에너지 밀도도 높기 때문에 발전용 연료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수송용 연료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회사는 칠레 풍력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청정 메탄올을 만들고 그 청정 메탄올로부터 또 청정 가솔린을 만들기도 해서 이것을 독일로 이동을 해서 자동차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덴마크도 청정 메탄올을 만들어서 선박용 연료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청정 메탄올은 앞으로 수송기관에 그리고 또 많은 에너지에 사용되는 연료로서 지구에 편중되어 있는 재생에너지를 모든 분야에 이송할 수 있는 연료로서 상당히 많은 활용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백시가 청정 메탄올을 미래 산업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정 메탄올을 제조하는 데는 풍력 전기와 같은 재생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태백에서는 태백 인접 시군, 강원 남부권 시군과 같이 협력을 해서 강원 남부권 산림목재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강원도의 풍부한 산림을 활용을 해서 청정 메탄올의 원료가 되는 바이오매스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태백은 우리나라 다른 어떤 곳보다도 바람의 질이 좋기 때문에 육상 풍력의 최대 발전 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백은 청정 메탄올을 생산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맑고 강한 양질의 바람이 부는 태백은 청정 메탄올 생산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생산에 있어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에 문을 닫은 장성광업소의 부지는 청정 메탄올 제조시설과 핵심 광물 산업단지 그리고 물류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인데요.
모든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22,000톤의 청정 메탄올을 생산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은 석탄이 오가던 어두운 갱도는 앞으로 청정 메탄올을 저장하고 운송하는 통로로 재활용된다고 하는데요. 태백은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 도시로서의 변화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청정 메탄올을 제조 건설하기까지 이 직간접 경제 고용 창출 효과는 한 3,5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22,000톤 기준일 때 한 250여 명의 직접적인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봤을 때 10만 톤 이상까지 생산량을 늘려간다 그러면 한 몇 배 정도의 더 큰 일자리 창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탄광에서 캐낸 석탄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을 이끌었던 도시인 태백은 다시 떠오르는 희망의 태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천혜의 자연 환경, 풍력으로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생산될 청정 메탄올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태백시가 청정 메탄올을 생산하는 기지로서 이렇게 나서게 된 거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태백하면 예전에 석탄으로 대별되는 화석연료의 그 생산 기지였고 그것이 이제 문을 닫은 상태인데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시대의 에너지 기술의 기지가 된다라는 점에서는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외에 또 진출할 수 있고 세계 기술을 리드한다는 점에서 태백의 청정 메탄올 생산 기지화는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미래지향적인 좋은 실증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백과 함께 대표적인 탄광도시였던 삼척시 도계읍. 이곳에는 얼마 전 주민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폐광 이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삼척의 꿈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저희 90년이 넘고 100년에 가까운 탄광의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난 세월에 대한 위로도 받고 또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려고 하는 비긴 말 그대로 비긴 어게인 새로운 도전하기 시작한 행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계의 이 축제는 전시, 공연, 주민 참여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과거를 지나 밝은 미래를 위해 멈추지 않고 계속될 도전을 시와 주민들이 함께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석탄 산업의 중심지였던 만큼 광부들의 생생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도계 탄광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그 도계 지역이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낮아졌는데 그걸 도계 주민들의 그 위안을 위해서 도전은 계속된다는 주제의 광부 사진 참여로 하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사진을 보다 보면 문득 그때의 기억들을 만나게 되곤 합니다. 좀 뭉클한 마음이 있죠. 회사를 이제 간두고 나서 여기 이렇게 돌려보니까 마음이 조금 뭐랄까 13년이나 일을 했으니까 그래도 와서 이렇게 보니 좀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행사장 한켠에는 옛날 양은 도시락을 드시는 어르신들도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게 탄광밥이요. 광부밥. 항 안에 들어가서 밥 잡수고 이 밥 가지고 일하면서 밥 잡수고 점심으로 잡수던 밥이에요. 이 밥이. 김치하고 소세지하고 이렇게 넣고 급하니까 요렇게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빨리 잡수고 일하시던가. 소박하다 못해 단촐한 도시락이 마치 과거 광부들의 삶의 모습과 닮아 있는 듯합니다. 과거에 대한 뭐 회한, 회고, 거기에 대한 이제 벅찬 감동을 느끼신 분도 있고, 걱정과 근심이 앞선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만감이 교차하는 어떤 교착점이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추억이란 이름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과거의 영광으로,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그들의 희생과 노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과거를 기억함과 동시에 삼척시와 주민들은 다음 시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를 통한 재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가져온 가장 토대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석탄, 또 탄광이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 말이 아주 가슴에 다가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탄을 캐던 그런 곳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만드는 새로운 이런 의료산업단지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뿌듯한 일입니다. 태백이 새로운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면 삼척은 새로운 의료 산업의 중심지로서 도약을 꿈꾸고 있는데요. 일본의 도쿄와 인접한 치바현. 이곳에는 암 치료에 있어 최고의 기술이라고 하는 중입자 가속기 시설이 위치해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의료 목적의 중입자 가속기를 이용한 이곳은 전 세계 15개 내외로 운영되고 있는 중입자 가속기 중에서도 최고의 중입자선 기술력을 보유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重粒子線っていうのはいわゆる医療の世界では、ヘリウムよりも重たい粒子を重粒子線と言います。でこの重たい粒子を加速するための機械がこの重粒子線治療装置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重粒子線治療っていうのはもともと従来の放射線治療、これは従来の X 線治療ではなかなか治すことが難しかったがんに対してこの重粒子線治療がより良い治療成績を示してきたというようなことが変化としてあります。 주로 탄소 이온을 활용한 중입자가 인체를 통과할 때 에너지를 잃는 과정인 브래그 피크 현상을 활용, 암세포의 DNA 이중 나선을 파괴하는 정밀 타격을 통해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함은 물론 정상 조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중입자 가속기는 최첨단 암 치료 기술로 불리는데요.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세계에서 16번째로 중입자 가속기를 도입할 때 이곳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은 어떻게 이러한 기술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もともとこちらで重粒子線治療が始まったのは1994年なんですね。今から30年以上前からこの重粒子線がん治療が始まりました。昔は日本でもこの QST だけでしか重粒子線治療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ね。ですから日本国内全国から多くの患者さんがここに集まって治療をしていました。 1984년 세계 최초로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시스템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10년 만인 1994년 국립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에서 세계 최초로 중입자 치료 임상 연구를 개시한 일본은 중입자 가속기를 활용한 암 치료 기술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30년 이상 끊임없이 이어왔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6곳 정도뿐인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 중 7군데가 일본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 2023년 말까지 약 4만 3천여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동경의 치바대학교하고 인근의 군마대학교 그리고 그 외 중입자 가속기 치료기를 운영하는 병원 한 7군데 정도를 다녀왔습니다. 기술자적인 관점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중입자 치료라는 굉장히 도전적인 기술과 국가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치료 기술을 이미 완성을 하였구나 하는 점을 느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중입자 가속 치료기가 왜 빨리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왔었습니다. 우리 또한 2023년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중입자 가속기 치료를 시작했고, 이제 삼척 또한 이러한 중입자 가속기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一般的にはがんの治療は手術と放射線治療、それから薬物療法、この3つを含めて、総合的に治療の戦略を立てていくのが今の一般的な考え方です。したがって重粒子線治療だけを誘致しても必ずしもそれはあまりいいことではないかもしれないです。手術外科の先生ですね、あるいは内科の先生含めた、総合的に治療ができるセンターのような形で、導入できるとすごくいい波及効果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 많은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암 치료를 위해서 최첨단 기술인 중입자 가속기의 유치는 물론 다양한 의료시설과 자원이 효율적으로 한 곳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은 과거 석탄 산업의 중심지였던 삼척의 도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입자 암치료센터는 단순한 의료 인프라 확충을 넘어서 도계의 산업 구조를 광업 중심에서 고부가 가치 의료 산업으로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센터가 완공되면 국내의 환자와 연구자들이 도계를 찾게 되고요. 관련 기업과 인력이 유입된다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도계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삼척시는 12만 제곱미터 규모의 과거 도계 광업소 부지를 활용,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와 올케어 센터, 그리고 교육 연구시설까지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입자 가속 치료 분야는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학 분야, 환자와 보호자를 케어하는 시스템, 장비를 지원하는 공학 분야, 그리고 이러한 인력을 양성하는 인력 양성 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클러스터 사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미 저희는 의료 가속기 학과 또는 의학 물리학과 등의 개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삼척시 도계에는 중입자 가속기를 필두로 한 의료 클러스터 조성 시 중요한 핵심 인력을 양성할 국립종합대학의 보건학과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척시와 대학은 의료 클러스터와 지역 연계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미래 의료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삼척의 장밋빛 미래가 예상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제천 삼척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면은 말씀드린 그 권역권에서 환자들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수월할 것이며, 이러한 수월성이 확보된다면 삼척과 도계 지역의 어떠한 중입자 가속 치료기와 함께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교통의 불모지라고 여겨졌던 삼척으로 통할 새로운 고속도로 사업은 다시 도약을 꿈꾸는 폐광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그 지역이 새로운 고속도로 길을 놓는 사업도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영월에서 정선 태백을 거쳐 삼척까지 가는 고속도로인데요. 무려 7조 원짜리 사업입니다. 강원도가 생긴 이래 단일 사업으로 최대 규모의 사업도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지역 발전에 있어 교류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도로망의 확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폐광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각각 도시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교류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도로망의 개설은 이들 지역 간의 교류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타지에서 이들 지역의 접근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타지의 관광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강원도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거고, 그것은 우리가 늘 추구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폐광을 맞이하며 위기를 맞이했던 삼척의 새로운 꿈. 의료 클러스터 사업은 단순한 첨단 기기의 유치가 아닙니다. 중입자 가속기를 이용한 암치료센터를 중심으로 연구 개발과 교육, 관광 산업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려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도시 재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지금 간판 붙은 어려기 산업 저게만 됐으면은 뭐 도계 인구가 나가지도 않아요. 하나도 안 떠나가고 그대로 다 또 들어오는데. 지역에 뭔가는 들어와야지 또 지역 그래도 나름 경제도 살고 또 민들도 또 남아서 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기분 좋았습니다. 아직까지 그 시작에 불구하고 우린 중립자 가속기라는 기본 암치료센터가 자리 잡을 때까지 빨라도 한 5년, 4년, 5년의 세월이 필요하니까 그 시기에 저희들이 얼마만큼 준비를 많이 해서 지역에 공동화가 안 생기고 새로운 도시, 새로운 산업이 역동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꿈꾸는 것들이 저희들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계가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가 기적이라 말하는 우리의 발전에는 오랜 시간 어두운 곳에서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광부의 검은 땀이 있었습니다. 폐광으로 인해 광산은 하나둘 사라졌지만 빛이 바래도 지워지지 않는 한 장의 흑백 사진처럼 언제나 당신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정말로 소원이 있다면 내가 몇 시간 후에 딱 숨이 없어진다 할 그 시간까지 내가 여기서 살면 좋겠어요. 요 근래 와가지고 내가 지금 80인데 올해 죽기 전에 그 인구가 됐으면은 좀 안 좋겠나. 애들도 잘 나고 그 생각이 들갑니다. 바뀌었으면 하는 게 이제 태백에 좀 이렇게 기업이 뭐 공장이나 뭐 기업이 돌아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바람직한 그 나는 그거고. 사실 일할 수 있는 곳만 생기면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질 좋은 일이 생기면 들어오면 들어오지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 약속을 꼭 지켜서 이 지역에서 누가 떠나지 않고 정주심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그걸 꼭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에요. 검은 황금. 석탄을 캐내며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끌던 탄광과 광부들. 어느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듯하지만 그 땅에는 다른 모습의 희망은 싹트고 있고 그와 함께 다시 찾아올 눈부신 빛을 기다려 봅니다.
즐거운 프로에서 Play the next channel A.